이것은 완벽한 우크라이나 무기입니다. 조용하고 치명적이며 밤에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유령과도 같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바로 꺼내온 것처럼 미래지향적인 느낌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무기는 러시아가 막을 수 없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항공기를 보내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무기는 선레이라고 불리며 러시아의 꿈을 악몽으로 만들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러시아 조종사 점프슈트를 입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우크라이나가 수백 명의 동료들을 파괴하는 모습을 지켜봤고 이제 막 훈련을 마친 채 전투에 투입된 신참입니다. 연간 100시간 이하의 비행만 하는 것이 좋은 상황이 아님을 느끼고 자신의 항공기에도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안전한 거리에서 미사일과 활공폭탄을 발사하는 대신 적진 상공을 직접 비행해야 합니다. 긴장되지만 위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포함한 방공망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당신의 항공기를 포착하면 산산조각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미사일은 당신의 비행기 레이더에 포착되기 때문에 다가오는 위협을 피할 기회가 있습니다. 큰 위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항공기가 이륙해서 우크라이나를 향해 적진 상공을 날아갈 때 아무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할 정도로요. 당신은 위험 속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예상했던 것과 같은 상황은 전혀 마주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일이 일어납니다. 항공기 날개에 불이 붙고 아무것도 보이거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필사적으로 항공기의 조종을 유지하려 애쓰면서 당신은 왜 아무것도 레이더에 나타나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항공기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는지 의아합니다. 미사일은 원래 파괴를 목적으로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강력한 존재로 감지하거나 막을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땅으로 추락할 때 탈출 버튼을 누릅니다. 우크라이나가 만든 보이지 않는 무기가 이 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기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번에 유령 무기가 당신 비행기 날개를 맞춘 건 운이 좋았던 겁니다. 하지만 다른 조종사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아 항공기와 함께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들도 지금 당신처럼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늘 위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나타났지만 러시아의 대응 방법을 당신은 모릅니다. 이것은 러시아 조종사들, 그리고 어쩌면 지상에 있는 병사들에게도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미래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우크라이나 무기가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무기는 방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드론을 파괴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포착하면 단 몇 초 만에 그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무기의 잠재력은 더욱 개발될수록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미 휴대가 가능한 이 무기는 항공기를 격추하는 것부터 지상에 있는 러시아 병사들을 파괴하는 것까지 다양한 추가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들 중 누구도 너무 늦게까지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돌아가 보죠. 방금 보여준 건 가능한 미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개발 중인 이 무기는 기존과 달리 우리가 처음 보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와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다른 무기는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들고 우크라이나가 막 개발한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레이가 도착했고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봅시다. 2월 10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같은 날 애틀랜틱에 실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 기사는 선레이 배치를 다뤘으며 선레이는 실험적 신형 레이저 무기로 미국 해군 헬리오스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설명됩니다. 큰 차이점은 헬리오스 개발에는 1억 5천만 달러가 들었다는 점입니다. 선레이는 단 몇백만 달러만 필요했고 한 대당 가격도 수십만 달러에 불과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선레이를 저렴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무기가 지금 당장 대공방어가 절실한 나라에서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선레이는 우크라이나 평범한 병사들마저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우크라이나의 유령 신무기에 대한 모든 정보는 더 애틀랜틱 기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이먼 슈스터가 작성한 이 기사는 기자가 러시아가 예상치 못한 조용한 살인 무기를 처음 접한 경험을 묘사합니다. 슈스터는 자신의 경험을 불안하다고 표현했는데 선레이가 지닌 파괴력을 생각하면 이는 과소평가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기자는 우크라이나의 시연을 본 경험을 묘사했습니다. 그 시연은 무기 조작자가 트럭 지붕에 작은 대포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다고 말하면 정말 작다는 뜻입니다. 슈스터는 그 대포가 취미용 망원경 크기라고 했고 옆에는 카메라 몇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의 용도는 곧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연의 첫 순간에 선레이의 높은 휴대성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취미용 망원경은 약 30cm로 작으며 선레이도 현장에서 조립 가능하다면 비슷한 크기일 것입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새 무기를 케이스에 넣어 쉽게 휴대하고 필요시 바로 설치해 파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추측입니다. 확실한 건 슈스터가 우크라이나의 새 무기의 실제 성능을 직접 봤다는 점입니다. 선레이를 설치한 후 한 엔지니어가 작은 드론을 띄웠습니다. 드론은 몇 초간 윙윙거리며 선레이와 조종사로부터 수백 야드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때 다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언급했던 카메라를 기억하시나요? 사실 그 카메라들은 선레이가 조종자 개입 없이 자동으로 위협을 조준하는 시스템 일부로 보입니다. 슈스터는 선레이 카메라들이 수백 야드 떨어진 드론을 어떻게 추적했는지 설명합니다. 레이저가 회전하며 카메라들이 움직이는 표적을 정확히 조준했고 직격을 위해 약간 조정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조작자가 발사라고 외치는 것뿐이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몇 초 만에 드론이 마치 보이지 않는 번개에 맞은 것처럼 불타기 시작했고 불길을 그리며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레이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영화에서 자주 보던 장면이 떠올랐을 겁니다. 무기에서 빨간 광선이 뻗어나가 목표물을 따라가다가 레이저가 관통할 때까지 추적하는 모습 말이죠. 레이저 포인터나 총의 레이저 조중이를 본 적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빛을 보여 조준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레이는 다릅니다.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이 무기는 진짜 유령 무기로 눈에 띄지 않게 숨겨져 있고 어디서든 작동할 수 있습니다. 선레이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혼란시킨 1인칭 시점 드론의 윙윙거림도 없습니다. 선레이는 조용하며 그 레이저는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가상 파일럿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이제 선레이에 빔이 파일럿의 조종석을 겨냥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빔은 조종석의 유리를 파일럿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조종석이 타기 시작할 때까지 파일럿은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런 일이 언제든 끔찍하겠지만 수만 피트 상공에서 조종석이 파괴되면 사실상 사형 선고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직 선레이의 사거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레이저는 무언가에 닿을 때까지 계속 나아가지만 비와 안개 같은 날씨는 경로에 영향을 주고 산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거리에 관해서는 선레이에 사용되는 카메라의 품질에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선레이가 모듈식 시스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거리에서 표적을 파괴할 카메라가 개발 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켜봐야 하며 이 영상에서 나중에 논의하겠지만 새로운 고스트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될지도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존재만으로도 러시아 군인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공포를 안겨줄 것이며 이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불길에 휩싸이는 문제도 있지만 그건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는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구독하시고 한 발 앞서 나가세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새로운 무기를 갖게 되었고 그 무기는 정말로 무시무시합니다. 러시아가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점은 선레이가 아직 시제품이라는 것이지만 이 역시 우려스럽습니다. 이 무기는 수백 야드 박 드론도 몇 초 만에 태울 만큼 강력합니다. 러시아군은 지금 큰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있을 것입니다. 선레이가 앞으로 얼마나 더 강해질까?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선레이는 여러 혁신적인 무기들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며칠마다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대량의 장거리 드론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잠재력을 위해서 말이죠. 앞으로 한동안 그 드론 파괴가 선레이의 주요이자 매우 중요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유는 통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최근 1월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규모를 보고했습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러시아는 한 달 동안 158발의 미사일, 약 5,500개의 유도폭탄, 그리고 6,000대가 넘는 공격형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습니다. 젤렌스키는 공격형 드론을 언급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습 시 방공망 혼란을 위해 미끼 드론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드론 수는 젤렌스키가 보고한 6,000대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맞서며 최근 고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즉 러시아가 드론 공격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드론을 상대하는 월별 성공률은 지난해 동안 점차 하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5년을 러시아 드론에 대한 요격률 90%로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 드론들이 초래할 수 있는 막대한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이기에는 충분히 좋은 수치였습니다. 8월과 9월, 즉 러시아가 드론 공격의 규모를 확대하기 시작한 시점쯤에는 요격률이 85%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러시아가 5,312대의 드론을 우크라이나로 보냈고 이때 요격률은 다시 떨어져 이번에는 80%까지 급락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기술 문제가 아니라 보급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엄청난 양의 드론을 공격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그렇게 대규모로 몰려오면 우크라이나가 가진 방어 체계를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썬레이 같은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레이저 무기는 매우 빠르게 작동하며 슈스타시언에서 몇 초 만에 드론을 격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무기는 휴대가 간편해 드론 공격 예상 지역에 신속히 설치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대량 생산할 만큼 저렴합니다. 썬레이를 근거리 드론 방어의 핵심 요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썬레이의 저렴한 비용 역시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효율성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드론 방어에 성공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전의 어떤 무기보다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드론을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의 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파블로 옐리자로프, 현재 우크라이나 방공군 사령관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옐리자로프는 벤틀리로 감자를 나를 수도 있지만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잔디깎기 엔진을 사용하는 값싼 샤이드 드론의 미사일을 쏠 수도 있지만 더 저렴하고 빠르며 효율적인 무언가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썬레이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무서운 신형 고스트 무기는 우크라이나가 개발 중인 여러 무기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통해 러시아의 드론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격추할 수 있는 차세대 방공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과 유사한 무언가를 개발해 왔지만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자체적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보다 방어해야 할 영토가 약 30배에 적습니다.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 한 세트는 2012년 기준 1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13년 넘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방공 시스템 유지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요격 미사일에 1억 달러를 쓸 자원도 없고 30억 달러를 써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방어해야 할 영토가 30배나 더 넓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지적했듯 드론 방어돔 구축은 우크라이나 생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페도로프는 드론 방어돔이 미래 문제가 아닌 현재 생존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썬레이는 우크라이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무기입니다. 또 다른 무기로 애틀랜틱이 보도한 P1선도 있습니다. 썬레이와 달리 파괴되기 전에는 탐지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P1선은 요격 드론으로 가까이 있다면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큰 보온병을 닮은 이 무기는 바닥에 약 500g의 C사가 들어있으며 4개의 로터가 달린 설계로 느리게 움직이는 러시아 샤이드형 드론을 요격하는 데 필요한 속도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썬레이가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반면 P1선은 실제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드론은 SAMD 프린터로 제작되며 비용은 약 $1,000입니다. 최대 3만 피트 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 도입 후 1000개 발사체 중 700개에 넘는 샤이드형 드론 파괴에 기여했습니다. 드론 제조사 스카이폴은 우크라이나가 전국에 드론을 배치할 수 있도록 새 통신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러시아 드론 접근 시 즉시 출격이 가능해집니다. P1선과 썬레이 같은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꼭 필요합니다. 비용 측면에서 P1선이 격추하는 샤이드 드론 한 대 생산비는 약 3만 5천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샤이드의 종류와 성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P1선은 드론 한 대 격추마다 35대 1 비율을 기록합니다. 썬레이의 경우 유닛 자체를 만드는데 수십만 달러가 들 수 있지만 이 유닛은 재사용이 가능하고 비싼 탄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장치는 실제 빛으로 목표물을 태워 관통하며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썬레이 한 대당 25만 달러로 가정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샤이드 7, 8대 만 격추하면 본전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후엔 썬레이 사용 시마다 순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레이저를 헬리오스 같은 시스템과 비교하면서 옐리자로프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많은 미국 기업들은 돈에 의해 움직입니다. 라고 옐리자로프는 슈스터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일일 뿐이고 그 일을 하면 돈을 받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생존해야 한다는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썬레이로 얼마나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이 영상에서 잠재력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현재 썬레이는 드론 방어에 사용될 예정이며 영상 초반에는 이 시스템이 유인 항공기에 적용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러시아 군인 부대가 우크라이나 요새 주변 살상지대를 통과하려 합니다. 이곳은 병사들에게 공격 명령이 내려진 곳입니다. 그 병사들은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 위에서 드론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땅에 보이는 철조망과 여러 장애물을 조심스럽게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병사들은 또한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매복 지점에 배치된 보이지 않는 무기, 그 유령 무기는 빠르게 공격하고 그 탄약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병사들은 레이저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기 어렵게 느낍니다. 그들이 아는 건 전방에서 동료들이 불길에 휩싸였고 다른 병사들은 공격의 출처나 원인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어딘가에 무언가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새 무기는 덤불, 벙커, 멀리 있는 건물 잔해 등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이를 모릅니다. 드론이 머리 위로 윙윙거리면 그들은 자신들을 제거한 조용한 살인자를 찾으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불길이 치솟습니다. 유령 무기가 다시 한번 공격합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미래가 될까요? 설레이는 잠재력이 있지만 현재 제작자들은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레이가 효과적이라면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 휴대용 망원경 무기가 곧 최전선에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러시아 군인을 향해 보이지 않는 죽음을 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러 차례 보여줬듯이 적은 예산으로도 놀라운 혁신 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선레이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로봇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3년 만에 지상 드론 기술을 전쟁 판도를 바꿀 수준으로 발전시켰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 혁신가들의 최신 무기와 최고의 무기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접하시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